본 사건은 2006년 6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 이윤씨가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그녀는 실종 전날 6월 5일 저녁 자신이 자취하는 금암동 원룸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덕진동의 한 호프집에서 학과 교수 그리고 학과 학생 40여 명과 종강총회를 했습니다. 다음날 6월 6일 새벽 행사가 끝난 후 새벽 1시 50분경에 귀가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 씨는 실종되었습니다. 이윤희 씨의 본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그녀는 원래 전북대를 다니진 않았다고 하네요. 원래는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미술을 복수전공해서 6년간 수료를 했고요. 그러나 평소 꿈이었던 수의사가 되기 위해 2003년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3학년으로 편입을 했으며 실종 당시에는 졸업까지 한 학기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평소에 약간 우울해 보이긴 했었는데 특이점은 없었고 남자 동기였던 김모 씨의 배웅을 받아서 원룸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새벽 1시 50분부터 1시 정도까지 1시간 정도 인터넷에 검색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 검색 기록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112와 그리고 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을 하고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를 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 씨는 며칠 전에 나이치기 강도를 당해서 핸드폰이 없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의 배웅으로 집에 들어갔다는 진술과 집에 와서 인터넷 접속을 했다는 정황을 살펴보면은 집에 와서 실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집에 와서 실종이 됐다라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녀는 평소에 학교 수업에 있어서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사건 발생 뒤인 6월 7일 그녀가 당연히 결석을 했겠죠. 그렇게 돼서 이상하게 여긴 김 씨가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배웅을 해줬다는 그 남자 학생 김 씨가 점심 때 이 씨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문이 잠겨 있고 이제 애완견들이 키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개들이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4학년이었던 탓에 수업이 하루에 한 과목밖에 없었고 이제 약대 학생들은 국가고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국가고시 준비를 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씨도 별일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다음날이 지난 그 다음날에도 또 이씨가 결석을 하자 이걸 좀 수상하게 생각한 학과 동기들이 이씨의 원룸을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라고 하고 찾아온 거였지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났겠죠. 그렇게 되자 건너편 원룸 그러니까 이씨가 살고 있는 건너편 원룸에 가서 창문을 통해 이씨의 집을 살펴봤다고 하네요. 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방 한가운데 이제 신발을 비롯한 잡동사니가 계속 굴러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가에 갔나? 남양주로 올라갔나 싶어서 이씨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집에도 안 왔다고 얘기를 듣고 뭔가 일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찰과 119에게 연락을 해서 현관문을 부수고 이제 집에 들어갔죠. 이씨의 집으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씨가 키우던 애완견 2마리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은 심하게 어질러진 상태였고요. 같이 들어간 경찰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에게 뭐 이 씨가 잠깐 어디 갔을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두 명은 파출소에 가서 가출 신고를 했고, 그 나머지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곧 이 씨의 방으로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건 현장 이 씨의 원룸 안에 청소를 하고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왜 청소를 하라고 했는지 정말 참 이해가 되진 않네요. 그 후에 경찰은 이게 실종 사건이라는 걸 깨닫고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그녀의 인터넷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 당일날 새벽 2시 59분부터 3시 3분, 3시 22분까지 3분 동안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이용을 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 내용이 좀 기묘했습니다. 어떤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내용,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또 다가와서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했다는 내용, 이런 것도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묻는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공개수사, 탐문수사, 모범자 수사 이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으나 전혀 성과가 없었고, 약 10여 건에 해당하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건과는 모두 관련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실종 뒤에 서울에서 이 씨의 인터넷 접속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요. 근데 그걸 이 씨가 접속을 했는지 아니면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접속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씨가 날치기 당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 씨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방법이 없었죠. 근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며칠 전 이제 6월 2일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가방을 도난 당했는데요. 이때 신분증, 수첩, 휴대폰 그 안에 모든 게 다 가방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적은 물론 연락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의문점들이 되게 많은데요. 먼저 앞서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그녀는 실종 당일날 귀가 이후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에 들어가 112와 강제추행을 검색을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종강청에서 성추행 같은 걸 당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했지만 수사를 했겠죠. 물어봤는데 별다른 일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성추행 당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집에 돌아와 술 취한 상태에서 새벽 3시경에 성추행 관련 문서를 검색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요? 그리고 더 의문스러운 점은 새벽 2시 59분부터 새벽 4시 21분까지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정작 이 씨가 검색을 한 시간은 59분부터 3시 2분까지 3분여에 불과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녀가 인터넷 검색을 하던 도중에 그녀의 신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생각을 하게 하죠. 그리고 평소에 그녀는 TV와 컴퓨터를 켜놓으면은 잘 끄지 않아서 TV는 아예 자동 경로 설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검색 당일날 그녀의 신변에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컴퓨터 전원을 끈 사람은 그녀의 실종에 가장 깊이 관여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의 방에 있던 망치랑 찻상이 없어진 건데요. 친구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방은 심하게 어질러져 있긴 했는데, 없어진 물건은, 그러니까 도난당한 물건은 이 씨가 방에 쓰던 찻상이랑 그리고 공구함에 들어있던 망치 뿐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전날 6월 5일
이 씨와 함께 친구가 집에 온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때 이 씨가 뭔가를 깜빡 잊고 실험 요령이 적힌 메모지를 가지러 집에 들렀다고 하는데요. 그 같이 온 친구는 이 씨가 그 물건을 찾는 동안 침대에 걸터 앉았다고 합니다. 이 씨 침대에. 근데 이때 침대 바로 앞에 있던 커피 잔 한 개가 올려진 찻상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바로 전날에도 집에 찻상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이 씨가 평소에 이 찻상을 꽤 소중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자취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감이 될 내용이긴 한데, 뭐 단순히 찻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식탁으로도 쓰고 책상으로도 쓰고 뭐 다용도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 한쪽이 뭐 헐거워질 정도로 썼는데, 그거를 뭐 새로 구입하지 않고 친구에게 뭐 나사못을 조여줄 것을 부탁할 정도로 찻상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있었던 찻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없어진 그녀의 찻상은 사건 며칠 후인 6월 13일 그녀의 아버지가 원룸 주변을 살펴보던 중에 정교하게 다리가 사라진 채 원룸 앞 도로변에 폐가구 쓰레기 더미 그리고 밭 사이의 좁은 틈에 감춰진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발견된 찻상은 네 다리가 모두 없어지고 상판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체만 남아있고 다리가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다리를 뜯어낼 때 상판에 흠집이 하나도 없어서 정교하게 뜯어낸 상태였습니다. 아마 다리를 뜯어낼 때 드라이버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뜯어낸 걸로 보이죠. 근데 망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실종 사실을 안 뒤에 가족 중 가장 먼저 원룸에 도착한 거는 이 씨의 언니였다고 합니다. 네, 그녀가 베란다 창틀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배꽁초를 핀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씨의 언니는 부모님이 그거를 보고 동생이 흡연을 한다고 오해를 할까 말까 혼낼까봐 두려워서 이 꽁초를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터넷 접속입니다. 이 씨가 실종당한 지 사흘인 6월 10일 저녁에 서울 여의도의 모 호텔에서 누군가 이 씨의 계정으로 음악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이메일을 확인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씨 본인이나 아니면 이 씨의 인터넷 계정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접속했을 가능성을 보고 호텔의 CCTV를 확보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근데 영상 어디에도 이 씨나 이 씨의 실종에 관련된 걸로 의심할 만한 인물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앞서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날치기 사건입니다. 그녀는 실종되기 사흘 전에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을 당했는데요. 이때 도난당한 가방 안에는 신분증, 지갑, 휴대폰, 수첩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 씨의 신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물건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날치기범이 이 씨의 신상을 통해 실종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설령 날치기범이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해도 범인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의 모 호텔에서 인터넷 접속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룸 앞의 흔적입니다. 사건 장소 인근을 수사하던 경찰은 그녀의 원룸 앞에 다른 원룸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아까
친구들이 그 원룸을 통해서 이 씨의 원룸 안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랬죠. 원룸 맞은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이 씨의 원룸의 내부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원룸은 비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머무르다 가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이 씨를 지켜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빈 담배값과 휴지 정도만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방 안의 마취약입니다. 종광총에 들고 온 그녀의 가방 안을 경찰이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용 마취제랑 주사기가 발견이 되었고, 그걸 사용한 흔적도 확인되었는데요. 이 동물용 마취제는 마약류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이 함부로 소지할 수는 없죠. 근데 그녀는 수의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걸 종광총에 가방에 넣고 온지는 알 수 없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떨어진 꽃다발이 여덟 번째인데요. 경찰이 소방관들과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집 원룸의 바닥에 말라 비틀어진 꽃다발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꽃다발을 선물 받고 말라 비틀어지자 벽에 걸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벽에 걸려있던 꽃다발이 이상하게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그 전날, 사건 당일날 집안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사라진 빨래입니다. 이 씨의 가족이 원룸에 도착한 것은 6월 8일 오후 6시경이었는데요. 저녁이었죠. 저녁이 돼서 이제 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불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세탁기에 넣어서 이제 세탁을 했나 해서 세탁을 열어보니 이불이 있었고, 이불 밑에는 수건 한 장과 팬티 한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 수건 4장과 팬티 한 장을 위해서 빨래를 위해 세탁기를 돌렸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게다가 방 안에는 잘 정리해둔 깨끗한 수건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세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세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건조되는 자리에도 남는데 세탁기 속에 있는 빨래를 넣이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세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세탁을 돌렸고, 그리고 뭐 만약에 세탁을 돌렸다고 해도 그거를 건조대에 넣이지도 않고 그대로 세탁기 속에 방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애완견들인데요. 그녀는 평소에 애완견들을 이제 다용도실에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거나 멀리 갔을 때는, 안 그러면은 원룸 안에 난리를 칠 테니까요. 근데 실종 당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종강 모임에 나갔을 때 입은 옷, 신발이 그대로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에 땀 냄새나 담배 냄새 같은 악취를 싫어해서 집에 오면은 옷부터 갈아입는다고 하는데, 이날은 집에 와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는 거죠. 집안에서 종강 모임에서 입고 왔던 옷과 신발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를 보면은 단순 가출이 아니라 집에 있다가 혹은 누군가에 의해 밖으로 불려나와서 실종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아직 미제이며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가족의 노력은 2편에서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